TV 요즘 자주 보시나요? 이제 소비자들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화려한 광고, 영상이나 단편적인 컨셉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카톡도 봐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이커머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처럼 단일한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좀 한계가 봉착했고요. HSA드가 HSAD로 사명을 바꾸고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로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과의 터치포인트들이 생기고 있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모두 관리의 대상들이 돼가고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 한두 개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역량이 너무 아까운 거죠. 결론을 내리면 과감하게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로 우리는 완전히 가겠다. AI와 에드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HSA드는 왜 크리에이티브를 이야기할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4,000년 전에도 그렇고 이야기는 항상 전달되고 그 자체로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이고요. 언젠가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에드테크에 있어서 아무리 AI 생산력이 좋아진더라도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프레임서부터 브랜드 메시지서부터 고객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에드테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비자는 다양해졌지만 제작을 하나하나에 맞춰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에드테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HS에드가 그러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가장 앞서 높이 뛰고 있는 에이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HSAD만의 차별화된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소비자들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화려한 광고, 영상이나 단편적인 컨셉에 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의 크리에이티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니마 솔루션이라는 분석 모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마 솔루션은 전 영역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툴인데요. 뇌피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생각하는 내 브랜드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고 놀라는 순간 저희의 크리에이티브나 저희의 전략들에 훨씬 더 공감을 해주시고 잘 셀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마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저희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그 브랜드의 다른 면모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브랜드에 있어서 이전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제안을 한다던가 현재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사실 고객을 이제 트래킹하는 툴이 마땅하지는 않아요.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그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터치를 하는지, 가격표를 보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식별 데이터를 얻어내면 좋겠다. 그거를 해결해야 고객사, 그러니까 브랜드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컴퍼니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토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솔루션이고요. 토스 앱을 통해서 제스트샵에 오셨을 때 토스격이라는 2배 이벤트를 참여하시게 되고 이후에 매장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던 어떤 제품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도 남길 수 있게끔 솔루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사몰 가입을 통해서 이제 이 경험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또다시 자사몰에 이제 마케팅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세일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 경험을 어떻게 차별화하게 줄 것인가, 그게 사실 브랜드가 갖고 가고 싶은 제일 좋은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그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남겨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 그런 부분이 O2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에 되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MMM이라고 해서 미디어 믹스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나 메타, 페이스북, 소셜에서 지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총 합 100에서
퍼센테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유튜브에서는 70%를 사용했고 네이버에서는 30%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또 다르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트렌드에 반영하면 예산 안에서 50대 50으로 바꿔라. 최적의 예산을 배분을 하거나 배분율을 산출해내는 거. 만약에 그냥 MMM을 하지 않고 책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는 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MMM이 그러한 새어나가는 비용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가치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프 패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한 데이터와 컨텐츠와 마케팅 광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 가치에 있어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돼서 들어와야지 반복적으로 필요 없는 게 계속 오면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컨텐츠 팩토리는 디지털 에셋 제작 방식과 AI를 합쳐서 기존 에셋들의 낭비가 없이 크리에이티브도가 자유롭게 더 많은 물량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사명도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에드테크, 고객 여정 관리 이런 것들에서 충분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끌어들일지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의 전문가이고 마케팅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충분한 강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내에 있는 업계에서 탑 티어의 제작팀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앞서 나가 있다고 감히 장담합니다.